안녕하십니까, 하방촌입니다. 오늘은 천교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주변에서 이 천교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천교 그러면 하늘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중에 떠 있는 달이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육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사람이 도보로 운행할 수 있는 곳, 쉽게 이제 교통 조건 때문에 이러한 육교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육교뿐만이 아니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이제 고가도로도 있습니다. 그 고가도로는 이제 차량이 이제 다니고 있는데 차량의 유속이 빠르거나 또는 고가도로의 형태 또는 높이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교나 고가도로 근처에 건물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처에 이런 그 고가나 육교가 있다 보니까 영향을 심대하게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거리에 있는 게 가장 좋고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가까이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육교나 고가의 직충이라든지 또는 그 상충을 받고 있는 곳은 문제가 있어서 상가가 비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자, 교재에서 보시면은 뭐 개념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풍수에서는 물을 제물로 보는데요. 진수가 있고 허수가 있습니다. 진수는 실제 하천에 흐르는 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집 주변에 하천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재물에 등락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시화되면서 도시로 갈수록 이런 하천을 보기가 힘들어졌죠. 그런데 이제 하천 대신에 물이 흐르는 대신에 차량이나 인류, 사람의 흐름이 있습니다. 차류나 인류, 사람의 흐름, 차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물로 간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물이 아니기 때문에 빌허자를 써서 허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물에 견줘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재물의 유동을 볼 때는 이렇게 허수를 진수처럼 상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수와 허수가 있고요. 이 육교나 고가도로는 허수로 봐야 되겠죠. 진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 또는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류, 물의 흐름, 즉 차량의 흐름은 차류, 사람의 흐름은 인류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육교가 천교가 이제 원근은 말씀을 드렸고 근처에 있을 때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원거리에 있으면 영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천교의 가장 근처에 있는 곳이 영향을 많이 받고요. 두 번째는 그 건물과 천교 사이에 어디쯤에 마주대하고 있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육교에서 내려오는 길목에 있는지 아니면 상단부에 있는 평지처럼 되어 있는 곳을 마주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이 다르고요. 영향을 심하게 받는 것은 어디냐면 육교를 통해서 도로를 지나오면서 육교에서 내려오는 계단 있죠. 그 내려오는 계단이 건물 근처에 있다면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은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서 내려서 빠져나가는 구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과의 관계성에서 어떤 구조로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재물이 새는 구조냐 아니면 뭐 재물이 오히려 있는 구조냐 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경사가 심할수록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가 많이 나 있을수록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육교나 고가의 형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지 무조건 뭐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양극성의 법칙에 의해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음양의 법칙이죠. 음과 양은 호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면이 있으면 좋은 면도 있고 좋은 면이 있으면 또 안 좋은 면도 있는 법입니다. 그 정도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 등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계단이 뭐 내려가는 곳을 뭐 이렇게 마주 대하고 있다면 재물이 새는 형상이고, 만약에 천교가 환포를 해준다면 요대수처럼, 이제 요대수라고 하는 것은 혁띠를 두른 것처럼 나를 감싸고 건물을 감싸고 도는 것이죠. 환포하면 길하지만 오히려 반궁은 요대수의 반대가 됩니다. 반대. 그래서 나를 버리는 무정한 상태가 되면 흉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바이디에 있는 또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시고 좀 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육교하고 건물하고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즉층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노충살, 즉 창살, 노충살, 창살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로의 충형은 이제 노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모양이 창과 같다 해서 창살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도 이렇게 육교가 마주 대하고 있으면 직충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매우 부적절한 모양이 되어 있고 거주자와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받기가 많이 힘들겠죠. 이런 구조라면. 여기는 이제 건물이 방국로 형태로 휘어져 있습니다. 또 밑에 육교가 또 하나 더 있고요. 이 근처에 건물이 있다면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죠. 불리한 영향을 받습니다. 가급적이면 물질 에너지 중에서 좋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도 보시면 육교입니다. 육교.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주변 건물에서 봤을 때는 반국로 형식이 됩니다. 반국로는 기본 원칙상으로 재물이 나가는 구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는 형상이나 구조, 높낮이, 크기 여기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서 보셔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도로하고 건물이 바짝 붙어 있는 구조이죠. 이런 구조가 이제 도심에서 많이 등장하면서 이 주변에 사는 거주자들에게 안 좋은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교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려간 계단이 마주 대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뭐 도로가 휘어서 육교가 휘어서 건물 쪽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방국로입니다. 방국로. 방국로나 방궁서에 대해서는 뭐 또 차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정한 형태를 띠고 있다. 무정한 형태. 사람도 유정하냐 무정하냐에 따라 다 차이가 있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정하냐 무정하냐. 가급적이면 유정한 상태가 유리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고요. 무정한 형태는 에너지를 오히려 깎아내리거나 누설시키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서리가 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 벽각살과 마찬가지로 이런 모서리 각살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아주 불합리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을 표시했지만 이렇게 건물을 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아주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건물을 안쳐야 되고 또 육교가 있다면 육교를 만들 때는 주변 환경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뭐 도로와 건물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반국로 형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오히려 갉아먹는 구조죠. 이렇게 다양한 구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잘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해를 하셨을 걸로 생각하고요.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나를 어떤 형식으로 치느냐, 나를 배신하느냐, 배반하는 구조이냐, 또는 크냐, 적냐. 그래서 육교가 크냐, 적냐도 많이, 대소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원근도 마찬가지죠.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너무 인접해 있다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주변에 알게 모르게 이루어진 그 외부 형상은 자기 건물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문이나 창문이 그런 쪽을 향해 있다면 더욱더 재화를 통해서 변화를 주든지 아니면 그러한 곳을 선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집을 고르실 때는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화해 방법은 잠시 그것을 풀어주는 구조이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건물은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이 천교살이 되면 화해 방법으로 보통 회자되고 있고 얘기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개광을 한 그 동제로 만든 동제품이죠. 동으로 만든 대상, 즉 코끼리 같은 것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또는 뭐 동지에 기린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원래 코끼리는 코로 물을 흡수하는데 재물을 흡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 부여를 통해서 코끼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에너지의 유실을 막고자 하는데 이제 의의가 있는 것이죠. 기린은 이 흉한 살기를 화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란 작용으로 역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천상의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기운을 흡수해서 오히려 기름을 전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이 이런 코끼리와 기린이고요. 또는 이제 동제로 만든 사자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살기를 배척하거나 살기를 물리친다는 개념으로 동제로 만든 사자상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탓한 기운을 물리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것은 물질 상호 간의 에너지 작용 관계이고 그 속에 사람이 살아간다면 사람의 육체도 물질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형국에 따라서 인력작용이 발생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세심히 보셔야 되고요. 이 주변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저희가 목표하는 바를 성취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목표치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청교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차츰 이제 이 정도 많은 내용의 형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주변 환경이 주는 좋은 에너지 작용과 불리한 에너지 작용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 가장 불합리한 그 인생의 울로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가 있고 또 그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내용을 꾸준하게 올려드린 것입니다. 잘 참고해서 삶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